뉴스쿨입니다. 2년 전 부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벌레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기인데요. 지네를 닮은 흉측한 모습과 계란 썩는 듯한 냄새로 모두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노래기들은 건물 벽을 뒤덮은 것은 물론이고 집 안까지 들어와 쌀통 속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자고 있는 사람의 몸에 들러붙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 노래기들은 부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한동안 전국이 노래기로 들썩거렸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래기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작스럽게 출몰한 노래기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자 전국에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고 이내 노래기는 자취를 감추게 됐죠. 하지만 이때 노래기의 습격을 당한 사람들의 트라우마까지 지우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만 출몰해도 이렇게 끔찍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습격해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버린 벌레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예정이라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매년 한국을 덮치게 될 벌레들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끈벌레. 낚시를 하기 위해 한강 하구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대신 그물을 빼곡하게 메우는 벌레가 있습니다. 바로 끈벌레인데요. 한강 하구에 우그룩을 모여있는 이 끈벌레들은 그물을 한 번만 던져도 최소 5kg이 잡힐 만큼 그 수가 엄청나다고 하죠. 보기에도 징그러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끈벌레로 인해 심각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하니 바로 한강 하구에서 실뱀장어를 낚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입니다. 실뱀장어와 끈벌레를 함께 낚을 경우 끈벌레가 내뿜는 독소로 인해 실뱀장어가 죽게 되는 데다가 작은 고기들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예 끈벌레가 창궐하는 4월에는 어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넘쳐나는 끈벌레를 얼른 근절해야 할 텐데 정작 끈벌레가 갑자기 창궐하는 이유마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 중이라고 하죠. 이 사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강물과 해수가 섞이는 수역의 염분, 뻘과 습기, 초기 우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뽑았지만 정작 현장 어민들은 비슷한 환경의 다른 곳에서는 끈벌레가 출현하지 않는다며 인근 하수 분뇨 처리장에 오염된 방류수 때문에 끈벌레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몇몇 전문가가 수질이 오염되면 특정 생물만 창궐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며 이 의견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와중에 꾸준히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끈벌레들. 얼른 원인부터 확실히 하고 소탕 작전을 펼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4위 붉은 불개미. 발견만 해도 정부에서 30만 원을 주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의 이름은 바로 붉은 불개미. 호전적인 성격에 엉덩이 끝에 있는 독침에 쏘이면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남미 출신의 이 개미는 이미 남미 근처의 미국은 물론이고 바다 건너 중국과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까지도 출몰해 사람과 가축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죠. 이렇게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던 붉은 불개미는 결국 2017년 부산의 한 항구에서 발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외국에서 컨테이너를 들여오면서 같이 유입된 이 붉은 개미를 잡기 위해 약품을 살포하고 트랩을 놓는 동시에 돋보기로 일일이 개미들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방제했는데요. 결국 여왕개미의 소탕까지 성공하며 한동안 붉은 불개미의 공포도 이대로 끝일 거라 생각했지만 부산 외에도 인천항, 광양항 등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유입됐고 현재는 전국에서 매년 붉은 불개미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그 위험성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만큼 보이는 족족 방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항구에서 외국 자재와 컨테이너를 통해 붉은 개미가 함께 유입되는 만큼 앞으로도 붉은 개미의 출몰을 완전히 막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상승한 기온들까지도 붉은 불개미들을 돕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두셨다가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서 상금도 받고 한국도 지키자고요. 3위 매미나방. 아파트 벽면에 노란색 털뭉치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죠. 아니 누가 이런 장난을 쳐놓은 거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털뭉치가 아니라 어떤 벌레의 알집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알집은 매미나방의 알집인데요. 매미나방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동나방의 일종입니다. 한 알집에서 평균 300마리가
애벌레가 부화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렇게 알집이 많다면 부화하는 나방의 수는? 더군다나 매미나방은 성충뿐만이 아니라 애벌레도 문제라고 하는데요. 징그러운 외양뿐만이 아니라 털에 달린 가시가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무를 먹어치워서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애벌레들이 북한산에 주차된 자동차 바퀴와 보닛을 온통 뒤덮고 심지어 거미줄을 타고 위에서 뚝뚝 떨어져 등산객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아니,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벌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NO!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매미나방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을 거쳐 2019년에서야 처음 한국으로 건너온 벌레인데요. 이들이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따뜻해진 겨울 덕분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도 얼어 죽지 않은 알들이 너무 많아서 부화한 애벌레와 나방들이 도심을 뒤덮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한 번 늘어난 개체수는 줄어들지도 않아서 2021년 새해부터 강타한 북극 한파와 꾸준한 방역 작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체수는 늘어만 가는 중이라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추운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살만해졌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벌레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2위 미국 선녀벌레. 나뭇가지마다 마치 거품처럼 엉겨 붙어있는 이 벌레의 이름은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분비물을 잎에 떨어뜨려서 광합성을 막고 과수나무, 줄기 등을 빨아먹어 괴사시키는 해충이라 환경부에서는 위해 2급종으로 지정하기까지 했죠. 이름처럼 2009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이 미국 선녀벌레는 어느새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한국에 도착, 충청도와 강원도, 경기도까지 침범하며 여러 과수들의 나뭇가지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충남에서는 갑자기 밀도가 3배나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로 인해 농민들의 애를 닳게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외래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는 천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경우 미국 선녀벌레의 천적인 집게벌레종의 기생벌을 도입했지만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쉽게 도입할 수 없어 일일이 방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있기엔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텐데 전기 모기채에 0.1초만 닿아도 바로 죽을 정도로 전기와 열에 약하다고 하니 이를 이용한 미국 선녀벌레 퇴치 방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위 대벌레.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벌레 막 비처럼 떨어져. 2020년 서울 은평구의 해맞이 공원에 별안간 출몰한 불청객 대벌레. 갑자기 등장한 대벌레 수십 마리가 벤치를 뒤덮는가 하면 건물에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도 하더니 아예 모자와 다리에 달라붙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 대벌레들이 죽으면서 산 곳곳에 생겨버린 대벌레의 무덤에서는 마치 오징어가 썩는 것 같은 고약한 냄새가 코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은평구 주민들의 산책의 장이었던 해맞이 공원은 올라가기 꺼려지는 기피 장소가 돼버렸죠. 은평구가 한 달간 무려 4차례나 방제를 실시하던 동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던 대벌레들은 다행히도 추운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 은평구 주민들은 한때의 해프닝이었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 넘겼다고 하는데 너무나 끔찍하게도 이듬해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다시 출몰해 온 산을 빽빽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산의 나무와 운동기구를 전부 차지해서 산을 오르는 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청계산, 금안산까지 그 행동 반경을 넓히면서 서울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 와중에 일부 전문가들은 예견된 결과였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벌레가 낳는 알들의 대부분이 추운 겨울 동안 얼어 죽기 때문에 그 수가 조정되고 있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살아남는 대벌레의 수가 많아질 것은 자명했기 때문 심지어 앞으로 겨울은 계속 따뜻할 예정이라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방제뿐인데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방제를 하기도 쉽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어휴,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이 대벌레 앞으로 계속 함께해야 한다니 너무 끔찍하네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벌레들의 습격을 당한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메뚜기떼가 사람을 습격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갑자기 몰려든 벌레떼로 인해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몰한 벌레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개체를 박멸하더라도 계속 다른 벌레가 나타날 거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었죠. 어쩌면 벌레들의 이상 출몰은 단순히 환경 오염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보내주는 시도를 무시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는 자연이 보내는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